보라 유한이 남아 노 남아 예스 보라 유한이 우리가 지난주에 참 그 어려운 말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국문학과에서는 네. 그래 조금 이해가 되죠. 창학 여러분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창학의 이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목소리 한번 올려야 되지 않나? 이거 누르는 것도 잊어버렸어. 하도 이것을 연습을 좀 해요. 진행자가 기계만 전국 가지고 다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뭐 방송 시작하자부터 영어도 먹고. 이제 저희는 다음에는 좀 저희도 이 방송 환경을 좀 더 높여야겠어요. 마이크가 계속 바뀌어서 이 스탠드 마이크를 하나씩 준비를 좀 해놔야겠습니다. 제가 뭐 그러든지 뭐라든지 좋은 방송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창학 창학 우리가 이제 학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쨌든 1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올해가 이제 101년. 근데 요 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갖고 이거를 정말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게 이 100년 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산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이거를 잘 활용을 했을 경우 이게 조금 이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상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품화하고 상품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걸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돈도 될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년 역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럼 100년 동안에 한일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을까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기를 현 시점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한일을 만들어간다, 뉴 한일을 한다 그래서 사의 창학이라고 그런다면 그 앞에 한 3단계 정도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맨 먼저는 이제 이일하고 한예정이 따로 있었던 이 시절.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61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한일 여자신학교로 되는. 그러니까 그 따로 있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제1회 창학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여자신학교를 제2회 창학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2년 무렵에 한일 신학대학교, 그리고 이제 98년에 한일장신대학교로 이름이 개명이 됐는데 그 한일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로 이어지는 이 대학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제3회 창학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제4회 창학이라고 우리가 이 시대 구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못마땅하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통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또 공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말 어떻게 알아? 준비해 왔을 같은데. 그러니까 통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익숙한데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을 통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방송 환경도 뭐 이렇게 그 기계 부품만 할 게 아니라 진행자의 의식 수준도 좀 이제 높여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10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 학교에 가장 오래 계셨던 선배 교수님으로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는데 제 4창학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지금 그러면 우리 학교가 어떤 상황이냐 다시 창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어떤 자괴감 속에서 이 모든 일은 희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절망이 또 희망을 이렇게 또 갈망할 수도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한일의 역사는 진짜 공허하고 암흑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군이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군이라고 일컫는 그런 왕의 공통점은 백성이 먹을 걸 걱정하지 않게 우선 그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왕도 백성이 배가 고프게 되면 성군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 지난 3년 동안은 배가 많이 고픈 시절이었다. 그러면 자,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더라도 자, 우리 이 범위 이 충분기로서 보릿고개지만 이 고개만 잘 넘으면 또 가을날은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일장신대는 3년 동안 그런 또 가을도 없었다. 계속 암흑한 춥고 또 시린 겨울만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4의 창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4 창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계속 어떤 화두만 던질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학교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속에 하나의 역사의 씨를 이루고 있는 한 개체가 어떤 비전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떤 좀 염려되는 건 과연 어떤 사람이 총장이 돼서 어떻게 줄을 서서 또 한 세기를 또 어떻게 또 잘 넘겨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또 구성원이 있지는 않나. 그래서 참 그런 게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지, 뭐가 어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창출해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방송을 우리가 만들고 또 보는 대상이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동지들이죠. 예, 동지들, 우리 동지들이라도 한 대오로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총장이 와서 우리 좋은 대학을 또 만들어가는 미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느슨하게 이 긴장을 풀지 말고 이렇게 관심 갖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알아? 오랜만에 옳은 소리 했다. 아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뭐라고 키스래, 키스. 어쩐지 입술이 뜨겁더라. 근데 막 일단 근데 내심은 이거였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1기, 2기 예를 들어 창학의 시기를 1, 2, 3, 4로 나눈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1, 2, 3은 우리는 준비된 시기 속에서 창학을 맞이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뭐 창학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이.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1하고 이제 한예정하고 이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또 60년대의 대학, 그리고 한일 여자신학,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준칙주에 의해서 대학이 우리 한일신학대학교로 되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 학교가 힘을 합쳐서 이 준비되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힘을 합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사창학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이건 우리의 준비 기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죽느냐 사느냐, 혹은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우리 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에 1, 2, 3의 창학의 시기와 어찌 보면 이 혼돈의, 그리고 이 공허의 이 3년의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준비 없는
그저 사창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그러면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이 새로운 사창학이라고 하는 그 이 사고와 이 관념 혹은 이 목표를 우리는 이것을 합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합친다면 어떻게 합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저희한테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 더 드린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즉 한일장신대를 보면서 화합 혹은 하나대가 된다. 이 목표는 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는 이 진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과 같은 동문들이나 혹은 지역사회나 한국교회가 우리 한일장신대에 주는 명령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이 실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다양한 뭐 우리가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칠 수 있지만 그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고르게 쓰는 양쪽의 편들을 다 고르게 쓰는 그 목적은 그 안에는 결국 고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등용할 건 등용하는 이러한 탕평책의 이 과정을 우리는 하루속히 또 창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 사창학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이 사창학은 실은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준비돼서 새로운 사창학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과거의 정권의 이 무능과 이 불법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불구덩이에 지금 내몰린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이념을 우리가 좀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쭉 갖고 우리 역사를 보면 일단 발전해 왔잖아요.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난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몸집도 키워오고 내실도 해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학교가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제3회 창학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지만 총장이 강제적으로 퇴진을 당해야 하는 이런 그 학교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학교 내에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은 안 됐단 말이에요. 단절이 안 되고 그 한 총장이 있다가 나가면서 그 이후로는 거기서 남겨진 걸 가지고서 쭉 이렇게 이어오는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양태를 보여왔지만 어쨌든 이거를 쭉 이어오고 활용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신대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그때 총장이 바뀌기 전에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신대원의 원칙하고 그 이후로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대원 운영 방침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00% 그때는 이제 장학금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뭐 장학금 정책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뭐 80%, 60% 이런 식으로 나중에 20%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서 장학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전면 쇄신을 해야 되고 완전히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잔재들이라도 갖고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쓰지 않았던 창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과거 역사를 우리가 규정을 하는 까닭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지난 3년간을 우리 한일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진 걸어야 되냐 이거죠. 사진 걸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분이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아닌가? 목사였어? 그런데 도산 줄 알았네. 성경 말씀을 감히 인용하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술을 헌 푸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술을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 4창학의 이념은 새 술은 새 부대. 그래서 썩은 포도주는 다 도려내고 또 그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빚는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고 그 포도주를 상하게 하는 그런 그 불순물들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크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역사가 지금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또 그 전쟁 터지니까 반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지금 역사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불행한 그 이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독립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해교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학교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거나 또 편법과 불법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앙숙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걸 묻고 새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지 뭐 추운 날 같이 덮자 해서 이불 같이 이렇게 덮으면서 가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건 어디까지나 한일의 어떤 그 발전에 부정적인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탕평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과거의 상황보다 우리 100년 역사에서도 없었던 지금 3년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남겨진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한일을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최소한 15년은 버틸 수 있는 15년의 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나가야 되는. 그럼 15년 동안에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화 시켜줄 수 있는 그 물적 그 자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총장이 오든지 간에 그 총장이 와서 뭔가를 해주는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 또는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사회창학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총장으로 오든지 간에 그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서 함께 나가자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가치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건 동지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선도해 나가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선도해서 앞으로 우리 한일은 제4의 창학을 통해서 만들 한일은 이런 모습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제4의 창학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름 붙이고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이것만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과거에 뭘 했던 이런 경우들도 솔직히 말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를 유야무야 만들어 갖고 가는 거를 뭐 화해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또는 뭐 누구를 뭐 몰아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필요한 걸 갖다 꽂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점. 또 이제 우리가 그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일반론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현안을 이야기하자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우리 학교의 미래가 암울하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우선 한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시절에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단절되기도 했었고 또 특정한 학과가 너무 일방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특정한 모 학과 외에는 또 전공 생태계가 무너졌고 또 특정한 학과가 교양도 전부 다 독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양 생태계도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반 수업을 들어가서 보면 학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 그 학습 그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근데 주말반 학생들은 제가 이번 학기 들어가 보니까 서울, 원주, 뭐 이렇게 먼 지역에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학교 9시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연 교육의 질이나 학습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떳떳하냐. 너무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회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 조정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는 학습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님 시절 말기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을 때 모 총장 측에서 그거 우리 때 할 테니까 하지 마라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나서 우리 학교의 도서관은 막말로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숲 도서관만 또 못한 열악한 환경이에요. 대학 도서관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참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의식만 가지고 재사창학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기 총장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이다. 그래서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할 것은 분담해야 되겠지만 한일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서는 구조 조정이 우선돼야 된다. 그것이 그런 비전이 없으면 아예 총장을 할 생각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최 작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총장이나 리더가 와서 정말 뚝심 있게 이 학교의 어떤 근본된 틀거리 자체를 어떤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학교에 희망은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제 우리 학교가 지향해 오고 있던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 목표나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우리도 하지만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기독교 대학.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고 이게 대학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안에는 신학과도 있고 신대원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그 신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어쨌든 요 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독교 대학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어느 선에서 맞춰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학과와 신대원이 없어도 기독교 대학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 신학과와 신대원의 이 부분을 유지를 하는 기독교적 대학인가, 그거를 빼고서 그냥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대학인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이고 아주 일전에 그 총동문회장과의 간담 마련한 간담회에서 그 우리 조직에서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학교의 정체성 문제였어요. 그럼 학교의 정체성은 지금 신학과와 신대원을
부활하지 않고는 신학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예컨대 학부 학생들이나 신대원 학생들 장학금을 전체 100% 주고라도 차기 총장은 본인이 어디 가서 좀 도둑질을 해보더라도 이제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교의 이념이 뭡니까? 인성, 영성, 지성을 갖춘 사회나 이 지역 사회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이 지역 사회에 한일양신대학교 신학과 신대원이 있는데 이 지역 사회 교회나 또 목회자에게나 평신도에게 과연 우리 한일양신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의문표를 붙이면 정말 우리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선 첫째, 신학과 교수님들부터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교회나 또는 평신도하고 공유하면서 그랬을 때 학교에 대한 후원금이랄지 또 우리 지역사회 교회가 한일양신대학교가 존재함으로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것이 확신이 선다면 그때부터 저는 우리 학교가 그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조차 신학이나 신대원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가지고 이것을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주중반을 없애고 주말반을만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무식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자, 예를 들자면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세운 인내천이라는 그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념의 깃발 아래 농민들이 모인 것이지 그냥 우리 이거 모이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정한 학과에 주고 있는 혜택을 신학과나 신대원에게만 좀 준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갈수록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책, 프로그램, 교육 어떤 방식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다른 학과는 이런 기독교의 정체성 속에서 또 할 역할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마치 제가 신학과 교수인 것 같아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모델을 이제 뭘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이 학교가 이제 한일신학대학교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모델로 삼았던 데가 이제 한동대학교하고 일본의 도쿄신학교인가 어디지? 하여튼 하여튼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거기를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학교 어떤 이제 학부제 툴도 만들고 있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현재 우리 이 전북 지역에도 기독교 대학이 있잖아 지금. 예. 예를 들면 전주대학 같은 경우. 그러면 전주대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인가? 전체적으로 뭐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지 거기는? 거기는 이제 초교파로 옛날 그 설립자가 강홍모 목사가 끝났어 30분? 네. 강홍모 목사님이 설립자였죠 거기가. 그 전에는 이제 일종의 기독교 학과도 있었고. 그렇죠. 기독 인재를 양성시키자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설립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현재까지도 기독교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동대 같은 경우 신학과는 없단 말이죠. 신학과는 없는데 신학과가 있는 대학보다 더 선교적이야 이게.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삼고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독대학이라고 하는 이 표층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버리고 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빵 목사님은 어디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학교의 뿌리가 저는 또 그 뿌리의 가치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교회나 또는 여기서 멀리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학교가 그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그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대부분이 이제 교회로부터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어떤 그 교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특히나 지역 교회를 뒷받침하고 지금 점점 침체돼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학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어떤 신학과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제 탑다운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해서 지역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한 어떤 시선,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신학의 분야에서도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다양한 신험들을 하면서도,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분명히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창학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저희 학교의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학생 신학과를 또는 신대원을 지망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신학과 또는 신학 교수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가치를 어디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 교회 때문에 우리가 존속해 왔고,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여전하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신학과와 신대원이 무조건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그 사고 방식을 이제는 허물고, 정말 각 분야별로 신학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AI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AI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인문학도 필요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통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씨, 참 완전 방송 그냥 날려 보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것뿐만 아니야 이거야. 마무리하세요. 네네. 그래. 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대는 진짜 신학과도 없으면서 존재 이유를 갖잖아. 교회를 위한 존재 이유. 그리고 거기 가는 학생들이 다 선교사야. 맞아요. 그리고 어디 또 선교회 갔다가 죽으면 또 그 순교자가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학교로 출발해갖고 아직도 신학교적인 인상은 있는데, 이 지역교회 선교랄지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학생이 있든 없든 학생이 있든 아직은 있고, 신학과 교수도 있고 총회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긴 한데, 기독교 대학으로서 어떤 유형의 기독교 대학으로 앞으로 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계속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이제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애기들 앞에서 애기들 앞에서 농담이고요. 아이 벌써. 그래요. 뭐냐면 이제 저희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작두 펜다라고, 그러니까 작두 이 펌프, 그러니까 펌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물이 이제 필요할 때 안 나오거나 그러면 성찬아 물 좀 가져와 해서 바가지에다
와가지고 물을 거기다 넣어서 펌프를 하면 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마중물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계속 다른 데에서 다른 물만 가져와서 우리가 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중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라고 기독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뭐랄까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한일장신대가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참 좋은 유수의 신학자들을 모셔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물론 거기에 논란도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고 뭐 이상한 신학들이 많다라고 얘기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일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에는 유능한 교수들, 해유수 교수들이 포진돼 있다. 이것은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 마중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논의 속에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대학으로서, 그러니까 신학대학,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어떤, 그리고 종합대학의 유형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실은 이 마중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혹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이 저희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기로 구분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목들을 붙여봤을 때 이제 선교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지만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사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맡은 한일장신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적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냥 기독교적 인재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데에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려고 세워졌고, 그러라고 지금까지 지원해서 1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창학, 이 어려운 문제 세 번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유한이! 없다마! 노! 없다마! 예스! 제4의 창학! 유한이! 참 다 좋았는데.